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이번 달 2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LH 참여형은 LH가 사업에 참여하는 대신 연 1.2%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빌려주고 한국감정원 지원형은 선정된 사업지의 설계비를 1,5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지난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이달 전국 분양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69.1로 전월 대비 10.5포인트 하락하며 60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30.3포인트 하락하며 79.2를 나타냈고 인천, 경기, 대전, 충북 등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사업 여건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악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주택 상태를 기준으로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하는 표준 임대료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 표준 임대료제가 도입되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고시된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분쟁을 중재하도록 권한이 부여되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제법제사법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주거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와 그리고 전매 제한의 강화가 시행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요. 7월에 분양경기 실사지수가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얼마 전 있었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사업 여건이 더욱더 악화될 것이란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방송 중에 생기시는 모든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번호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언제든지 전화 상담 도움드리고요. 무료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하게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부동산 올인원 어려운 부동산 시장 2분과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본부장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6.17 대책이 나온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또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책이 쏟아지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고요. 실제로 직격탄을 맞으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7.10 부동산 대책의 시장 영향 살펴드립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6.17 이후에 어느 정도 예견되었었던 추가 정책, 추가 대책이 나왔습니다. 7월 10일 발표됐었던 부동산 대책, 오늘 한번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으로 이제 추가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조세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들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새롭게 주거의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취득하는 데 있어서의 취득록세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영향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택시장 동향과 평가 지금 현재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제 경기 지역과 부천이라든가 또는 인천, 대전 지역들 상승세가 둔화가 되어 있고요. 서울 지역들은 국지적으로 지금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들은 가격이 또 한번 움직이고 매수세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자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추가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좀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금리의 기조와 함께 더불어서 이런 불안정한 시장들을 다시 한번 또 가격 상승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크게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일단 서민들의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를 통해서 20대, 30대들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마련을 위한 공급 비율들을 조정하는 방안들이 나타났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안에 따라서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25%, 20%에서 25%까지 확장이 되었고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15%에서 7%를 확보하는
확보함으로써 굉장히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회초년생들이라든가 신혼부부에게 큰 혜택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하는 반면 40, 50대 중장년층들의 그런 무주택자에게는 오히려 배제되는 이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의 제로섬 게임으로서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도 더욱더 확대를 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성을 좀 해놨었고요. 대출의 규제 완화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공급 물량이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닌 전반적인 분양의 그런 비율 조정을 통해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들을 책정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들 중에서는 도심 고밀도 개발이라든가 또는 도시계획을 규제를 좀 개선하는 사업들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더욱더 많은 주택들 투입할 수 있는 요소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는 710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단계가 사실 710 부동산 대책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세금적인 부분, 취득이라든가 또는 보유라든가 또는 팔 수 있을 때 양도소득세가 모두 다 증세되는 모습들,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 대상으로 종부세, 중과세율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12, 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증가됐었던 조정폭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에 또 나와 있는 개정안으로 보시면은 최대 6%, 최소 1.2%에서 6%까지의 증가율을 다주택자는 종부세로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가에 따라서 이제 뭐 60억 원대, 70억 원대가 가장 많은 부분들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해도 2.2%에서 3.2%, 3.6%의 그런 해당하는 종부세를 좀 예상을 해보시고 구성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책정을 하고 있고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제 보유세가 부담이 돼서 팔아야 될 텐데 팔 수도 없는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더욱더 강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법인 투자자일 경우에는요. 법인세 중과세율 최고세율 4%로 늘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6.17 이후에 710 부동산 대책에 6% 최고세율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기본공제 같은 경우에도 6억 원의 그런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과세 구간들이 직접적인 수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단기 양도 차익을 환수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단기적으로 갭 투자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차익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차익적인 부분에 환수가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년 미만의 단기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양도소득세율을 원래 40%였던 퍼센테이지를 70%까지 늘렸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2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까지는 60%. 그렇기 때문에 2년까지는 무조건 보유를 하고 팔아라라는 정부의 시그널을 볼 수 있다.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가지고 있어도 6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전매적인 부분에서의 투자 방법은 조금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규제 지역 내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중과세 10% 중과 20% 중과됐었던 부분들이 2주택 이상은 20%, 3주택 이상은 30%까지 중과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주택자들은 물건을 이제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굉장히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장기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70%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아야 될 텐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일반 임대주택 사업자도 폐지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단기 임대사업자 폐지 그리고 장기 일반 임대사업자 아파트 폐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는 팔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거래량이 급속도로 줄을 수밖에 없는 요인은 바로 취등록세의 중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주택자들의 그런 부담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주택법에 따라 1%에서 3%의 그런 취등록세가 구성이 되어 있다 하면 지금 현재 2주택자일 경우에는 앞으로 8%,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12%까지 취등록세가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취등록세를 언제부터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 7월 달 이후에 이제 8월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이 임시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사실상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기존 계약이라든가 거래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또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이제 취등록세의 그런 세법적인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재산세의 그런 원소유자, 위탁자, 신탁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원소유자로 진행하는 재산세 부담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의 폐지, 그리고 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자동 말소하는 조건들, 점점 임대사업자는 제가 폐지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었던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아직 남아있는 일반 임대사업자의 그런 혜택들을 보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유형들로 집중을 좀 해보시거나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 또는 취등록세가 상대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4.6%에서 변동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나 12%에 대비해서 굉장히 2분의 1, 3분의 1 정도의 취등록세가 감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오피스텔 쪽으로 더욱더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710 부동산 대책의 영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종부세율이 이제 인상이 되면서 1가구를 포함한 다주택 법인세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점은 1가구 1주택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취등록세의 그런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투자하기 마땅치 않는 그런 상황들이 여의치 않은 상황들이 나타날 건데요. 오히려 투자를 하신다면 오피스텔은 4.6%의 변동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를 둔다면 취등록세의 감면 혜택까지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등록세가 좀 약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는 취등록세 8%의 부담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는 정말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매수세는 떨어지고 전세 가격의 상승을 예측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대비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임대사업자 등록은 폐지가 되어 있지만 장기 일반 임대사업자는 구성이 주택임대사업자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파트를 제외한 장기 주택 임대 사업자를 조금 추진해보는 방향들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주택 구입을 위해서 전세 수요가 계속 전환되기 때문에 전세 수요의 증가는 전세 가격의 상승을 야기시킬 수 있다. 자, 전세 공급이 또 축소되어 있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전세의 그런 축소 물량들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요. 갭 투자 금지라든가 재건축 실거주 또는 토지거래 허가제의 경우에도 전세 공급이 위축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세 시장 굉장히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측하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얼마 전에 있었던 710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시장의 영향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다주택자와 그리고 투기 세력에게 부담을 지우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었지만은요. 실제로 지금 실수요자들의 세액 부담은 더욱더 커져가고요.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좋은 지역의 좋은 부동산 더욱더 귀해지는 시점에서 오늘 정보 체크 시간에 두 지역 좋은 부동산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개요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과 4호선 함께 지나는 창동역 역세권에서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시세는 약 2억 7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예상되네요. 요즘 강북 지역에서 노도강 지역이 굉장히 핫하죠. 그중에 도봉구로 가보겠습니다. 도봉구가 떠오르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창동일 텐데 창동 바로 가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도 정말 알짜배기 부동산 지역, 부동산 유형들은 따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기 장기 주택임대 사업자의 혜택들이 그대로 유효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인 부분에 장점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도봉구 창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이 지역은 이제 10년 이상 노후된 비율이 96%에 해당할 정도로 신축의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입장에서는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래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기대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도봉구 창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동 지역은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개발 계획들이 98만 제곱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많은 업무 시설과 그리고 새롭게 구성되는 그런 역세권의 개발로 인해서 복합 환승센터라든가 유통단지 또는 문화 경기장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들인데요. 자, 일단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지역 개선이 일어난다는 점, 그리고 창동역 주변에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 아파트들의 재건축들을 바라보신다면 지가가 충분히 앞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주변에는, 창동역 주변에는 이제 그런 많은 학군이라든가 또는 이런 뭐 쇼핑몰이라든가 대형 마트 그리고 영화관까지 모든 부분들의 그런 이 생활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의 여건, 자녀 키우기에 편리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목적성에 맞는 방 3개로 이루어져 있는 3룸 투자가 가능한 그런 구성 요소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강남 물론이고요. 강북 지역으로도 그 인기가 번져가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 지역을 가져와 준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봉구 창동인데 창동 역세권 개발 소식도 많은 관심 기울이시고 계시거든요. 개발 호재 어떨까요? 자, 첫 번째로 만나보실 개발 호재는요, 98만 제곱미터의 규모의 지금 창동 상계는 신경제 중심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창동 운동장 부지에 복합 아레나 경기장이 구성이 되면서 착공이 들어간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창동 역세권의 복합 환승센터 역시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2030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본격적인 개발들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말씀드렸었던 운동장 부지에 지금 K-팝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 경기장 같이 함께 공연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2만여 석의 아레나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 때문에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기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2, 3년 이내에는 우리나라에서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의 그런 K-팝 공연장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창업 육성 문화기관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자리가 이곳에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합적인 여가 기능과 함께 더불어 문화생활 그리고 창업적인 육성개발센터까지 캠퍼스 조성을 통해서 이곳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도봉면허 시험장 부지와 그리고 창동 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도 제2의 코엑스를 목표로 비즈니스벨트가 같이 함께 건축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량기지와 도봉면허 시험장의 부지 이전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전이 이전이 된다면 이곳에 새로운 그런 업무 시설들의 복합적인 요소들 굉장히 큰 기대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 8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이제 이곳 같은 부지에는 환승센터 주변에 이제 유통단지라든가 또는 문화 복합적인 창출 단지가 같이 함께 구성이 되기 때문에 산업 업무로서의 그런 복합적인 요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개발 호재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교통 호재 중에서도 GTX C 노선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덕정에서 시작을 해서 의정부를 지나 C 노선 라인들 강남 삼성역까지 같이 함께 수원까지 연결이 되는 라인인데, 뭐 동부권에서는 창동과 광운대역 그리고 청량리역을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세 역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창동역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광운대역이라든가 청량리역이 개발했었던 만큼 창동역이 개발될 수 있는 이런 여지 충분히 갖춰갈 수 있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다.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20분 이내, 15분에서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동부권에서의 개발 호재 크게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영동대로 지하사업, 국제유로 복합지구의 지하까지 같이 함께 연결되는 지하 도로가 같이 함께 동부간선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동부터 시작을 해서 지하 도로가 같이 함께 구성이 되면서 교통의 흐름들 굉장히 원활하게, 또 강남권의 진출이 차량적인 부분, 뭐 지하철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간선도로의 확장으로서 차량으로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눈에 띄는 호재가 가득한 창동역 역세권 가까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규제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규제에서 좀 불리한 아파트가 아닌 유형 3룸 다세대 주택을 찾아주셨거든요. 창동역 근처에서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매매 시세는 지금 2억 7천부터 2억 8천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세대 주택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피스텔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취득하는 데 있어서 세법적인 부분에 이로운 점, 앞으로의 오피스텔이 또 강세인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투자하시거나 또는 지금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혜택을 바라볼 수 있는 주택들, 다세대 주택에도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억 7천에서 2억 8천만 원대로 구성이 가능하시고요. 전세 시에는 2억 6천에서 2억 6,500만 원까지 맞춰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은 지금같이 굉장히 흔들리는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소액으로 내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유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놓으시고 나중에 전세가가 움직이는 시점이 분명히 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가가 움직이는 시점에는 내가 투자한 금액을 빠르면 2년 또는 4년 이내에 투자 금액을 회수하고도 남을 수 있는 투자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월세 시에는 500에 약 80에서 90만 원, 실투자 금액은 1억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네, 도봉구 창동에서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 지금 경기가 어려울 때 소액 투자 가능한 정보로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지역 정보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대근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시세는 약 3억 5,500만 원에서 3억 7,500만 원 예상되래요. 자, 영등포구에서 황금노선 9호선 라인 따라서 소형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영등포구는 소형 가구가 특히나 많은 지역이죠. 입지 확인해 볼까요? 자,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서울 3도심 중에 한 곳이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개발 계획에 따라서 영등포 여의도를 집중해서 계속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적인 개선 환경들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서남권의 가장 중심 지역인 곳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1, 2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고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 굉장히 강세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유형에서 혜택들 보실 수가 있겠고요. 투자하시는 데 접근성 훨씬 더 용이하게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당산역과 영등포 구청역 그리고 또한 이제 여의도를 지나가는 모든 노선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호선과 1호선 그리고 9호선과 5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신안산선이 또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안산선의 광역철도망 그리고 GTX의 그런 광역철도망까지도 기대를 해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가 되겠습니다. 자, 목동 신시가지의 재건축 소식과 그리고 영등포 뉴타운이라든가 신길 뉴타운의 재개발 소식으로 인해서 영등포의 지가, 가치 상승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이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 양평동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강 시민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 한강과 그리고 접근성에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도로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모습들 그리고 9호선과 2호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우수한 모습으로 주거의 환경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변 업무 시설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가까이에는 여의도 지역과 공덕 업무타운이라든가 또는 서울 3도심 중에 한 곳인 도심 지역과 강남 지역으로도 모든 교통편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아래 남쪽으로는 쥐밸리, 서쪽으로는 마곡과 북쪽으로는 상암 DMC의 그런 업무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이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교통편이 우수하고 이곳으로의 생활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주변에 많은 업무 시설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세가의 상승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고 투자의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는 지역 영등포구가 되겠습니다. 네, 서남권 핵심 지역,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좀 낙후된 이미지가 있었다면 지금 좀 변화하고 있는 게요.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호재 확인해 볼까요? 자,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은데요. 재무풀길 지하 사업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지하도로는 이제 부천이라든가 인천, 신월 IC까지의 접근성을 더욱더 용이하게 만드는 개발 호재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내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안산선의 개통 소식들 지금 착공이 들어가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영등포 여의도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고가 도로라고 할 수 있는 영등포 로타리도 철거 예정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 개선되고 있는 교통의 환경들이 영등포에 매우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GTX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곳에 지역적인 환경 개선, 뉴타운 사업들, 신길 뉴타운과 영등포 뉴타운 아직 사업이 끝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지가가 올라갈 수 있고 아파트 가격의 상승들을 예측할 수 있는 뉴타운 사업들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겠고요. 자, 여의도에는 파크원에 이제 준공 소식과 그리고 구 MBC 사옥부지에 개발되는 복합 건물들 72층과 50층 규모의 이런 복합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더욱더 창출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억 5,500에서 3억 7,500만 원까지의 매매 시세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역세권이면서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전세 시에는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 약 4천만 원, 3,500에서 4천만 원으로 가입 투자가 가능한 투자 물건이 되겠고요. 역시 전세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장점 볼 수 있습니다. 자, 월세 시에는 120에서 130만 원, 실투자 금액 1억 중반으로 투자가 가능하신 양평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영등포구 양평동 4가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자, 부동산 투자 규제가 발표될 때마다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정리해드리고요. 투자 방향까지 설정해드리는 자리고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대근 본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부동산 전문가님 이분 모셨어요. 이해날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좀 어렵게 느껴지는 시장인 것 같아요. 오늘 본부장님과 특별하게 두 지역 가볼 텐데 어디 준비해 주셨어요? 네, 이제 첫 번째로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분리형 원룸인데 굉장히 큰 면적을 가진 분리형 원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을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이곳 두 곳 다 1, 2인 가구가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그만큼 세놓기 용이한 그러한 지역이다라는 점이죠. 우리가 주택을 투자할 때는 한 지역, 내가 투자하는 지역의 어떠한 수요를 조금 예측을 하고 그 지역에 어떤 이제 투자를 하든 해야 되는데, 이 지역만큼은 소형 가구, 소형 평수에 맞는 그러한 투자처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소형 가구를 위한 부동산 찾으러 첫 번째로 강남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과 분당선 함께 교차하는 선정능력 역세권에서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시세는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서울 부동산의 상승을 이끄는 이 상승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지역 바로 강남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남구 논현동 9호선 라인이면 정말 이 교통 편리할 것 같은데 위치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9호선의 어떠한 프리미엄까지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러한 이제 9호선 역세권이고, 자, 우리가 이제 먼저 강남에 대해서 어떠한 개발 계획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입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이라는 지역은 대표할 수 있는 게 어떠한 이제 고가의 아파트 단지들,
주거단지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대표할 수 있는 테헤란로 일대에 있는 일자리들이죠. 그리고 또 강남역에서부터 신사역, 이 라인은 이제 상업시설들, 또한 문화시설들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삼성역 일대로 가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대규모의 어떠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바로 이곳 같은 경우는 한류 관광 그리고 문화 산업 벨트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리고 하단부, 그러니까 양재에서부터 개포동 요 일대 같은 경우에는 양재 R&D 센터라 해가지고 이곳 또한 업무 시설이 드러나는 곳이죠. 자, 이렇게 강남이라는 지역은 그 권역별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 어떠한 권역별로 뭐 문화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 그리고 또 여기서 업무시설, 이렇게 구체화된 지역이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9호선입니다. 바로 이제 신논현역이 있고, 그리고 원주역이 있고, 그리고 선정릉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삼성중앙역, 봉은사역, 강남에서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노선을 이렇게 이제 제가 체크를 했는데, 이 안에서도 급행열차가 다니는 곳은 신논현역과 그리고 선정릉역, 그리고 또 여기에서 봉은사역입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곳은 바로 이제 봉은사역 역세권, 그러니까 도보 약 3분에서 약 4분 정도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를 한 논현동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9호선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분당선까지 이용을 하는 노선이죠. 자,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동서를 잇는 그러한 노선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남북을 잇는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다라는 점이죠. 이렇게 이제 그 9호선과 분당선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노선을 쉽게 환승을 할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단부로 내려가시게 되면 2호선이 나옵니다. 2호선. 이렇게 2호선이 나오는데 그 한 블럭 위에는 이렇게 9호선이 다니는 바로 봉은대로죠. 봉은대로. 지금 이 대로 같은 경우에는 개통을 한 이후부터 어떠한 착공, 그러니까 건축물의 착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에 상업지에 어떠한 건축물이 들어선다라는 것은 업무시설 아니면은 오피스입니다. 오피스텔. 이렇게 9호선이 개통이 된 이후부터 유동인구가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이 일대의 어떠한 카드 매출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리고 또 유동인구는 당연히 늘어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회사의 사옥들, 그리고 회사의 기업들이 9호선 라인 쪽으로, 특히 급행열차가 다니는 곳으로 계속해서 어떠한 이전을 하는 그런 그 모습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9호선 라인 밑에 2호선 라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테헤란로입니다. 이곳은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들, 특히 이제 IT 벤처기업들이 이렇게 대거 몰리면서 강남을 대표할 수 있는 업무지로 이렇게 손꼽히고 있죠. 이러한 업무지와도 인접하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강남 안에서 지금 이제 사업체 수는 7만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종사자 수만 69만 명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강남 안에서 굉장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에 따라서 강남이 계속해서 집값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일자리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생활 인프라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을 주도를 하지만,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일자리가 이렇게 풍부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남구에서 가구 중 월 평균 소득이 600만 원이 넘는 그러한 이제 세대가 약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1, 2인 가구, 그러니까 강남구 안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3, 4인 가구보다 1, 2인 가구가 굉장히 더 높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한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곳은 강남입니다. 강남. 그런데 이렇게 이제 월 소득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1, 2인 가구가 높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임대 수요가 많다라는 점이죠. 굉장히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어떠한 그 수요들이 풍부를 해야만이 어떠한 공실력, 그리고 또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아야만이
수익형 부동산의 빚을 낼 수 있다는 건데 이러한 것들까지 다 챙겨갈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입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자리가 넘쳐나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또 9호선과 분당선, 핵심 노선까지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삼성역 근처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강남이니까요. 개발 호재 개수도 정말 많을 것 같고 또 스케일도 남다를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 꼽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강남을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대책이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주시하는 곳이 바로 강남입니다. 그만큼 가격 상승이 가파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에서도 주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이제 개발 호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서 대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서울 안에서도 대표할 수 있는 개발 호재입니다. 자,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업무 시설이 되어 있다가 주거 시설로 어떠한 개발이 변경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설이 들어섭니다. 대규모의 주거 시설이 들어서기보다는 업무 시설이 들어서는 건데 바로 삼성동 일대입니다. 삼성동, 삼성역 일대. 요 일대에 대규모의 업무 시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옛 한전부지였습니다. 옛 한전부지. 요 일대가 지금은 GBC 4옥으로 이렇게 이제 건립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 일대를 국제업무 복합지구로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어떠한 인프라가 들어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업무 시설이 당연히 들어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숙박시설, 문화시설, 집회시설, 그리고 또 공연장이라든지 마이스 산업까지 다양한 인프라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송파에 제2롯데타워가 건립이 되었을 때 그 주변의 집값이 어떻게 변동이 되었죠? 굉장한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한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는 지금 GBC 4옥이다라는 점이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이제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 그리고 또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곳은 다양한 인프라들이 들어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당연히 어떠한 인구는 당연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유동인구 또는 관광 수요, 이러한 수요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교통적인 부분이 또한 발전이 된다라는 점이죠. 바로 삼성동 안에서 총 5개의 노선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곳에 GTX는 물론이고 SRT까지 연장이 되고, 그리고 또 유례 신사선이라든지 총 5개의 노선이 들고 이렇게 지하 공간까지 개발을 해서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지상부에는 이렇게 대규모의 공원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공원이 생긴다라는 거 하면은 그 주변이 부동산 가격 굉장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개발 사업들로 인해서 이 강남이라는 지역은 꾸준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꾸준한 상승이 예상되는 강남 지역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 단지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1, 2인 가구, 소형 가구가 늘어나는 그래프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에 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의 수는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자, 불량 원룸으로 만나본다면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냐 마냐 이러한 논의가 있었는데, 강남이라는 지역은 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주택에 대한 땅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죠. 이 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매매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3억 6천에서부터 3억 7천만 원, 그리고 전세 예상가로는 2억 9천5백에서부터 3억 5백만 원, 그리고 월세입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를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전세 시에는 6,500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대출을 안고 1억 5천만 원에서부터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점점 더 주택이 귀해지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널찍하게 나온 분리형 원룸 다세대 주택 소개까지 받았고요. 다음 지역 개요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인데요. 1호선과 7호선 함께 지나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오피스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시세는요, 약 2억 5천만 원에서 2억 7,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디지털 단지 쪽을 오가는 수많은 직장인 분들, 이런 분들께 오피스텔이 정말 필요해 보이는 지역입니다. 자, 금천구 가산동인데 입지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금천구 가산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가장 가까운 역입니다. 바로 가산 디지털 단지역. 7호선과 1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2호선이죠. 자, 우리가 주변에 이런 역이 있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는데, 자, 주변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업무 단지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오피스 타워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번은 매물이 위치해 있는 곳은 바로 가산동 일대라는 점, 가산동 일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산동 같은 경우에는 대표할 수 있는 도로, 그러니까 가장 큰 도로죠. 가장 큰 도로는 바로 시흥대로인데, 이 시흥대로와도 굉장히 인접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서울의 지하철역, 그러니까 출근 시간대입니다. 출근 시간대 하차를 하냐 또는 탑승을 하냐, 그러한 이제 시간대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하차하는 인구,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 하차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서울 안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2위라는 점이죠. 1위는 바로 강남역이다라는 역이고, 자, 이렇게 출근 시간대에 하차를 하는 인구가 왜 인구가 있겠습니까? 바로 일자리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곳은 어떠한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수요들이, 그러니까 미혼자들이겠죠. 미혼자들이 그 주변으로 집을 구하는 수요도 굉장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서 1, 2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지벨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로에서부터 가산, 이러한 이제 지벨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대규모의 첨단 산업단지이다라는 점이죠. 이곳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서 고용인구는 약 16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입주기업만 지금 약 만여 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천구와 가산동이 인구와 그리고 세대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래프를 확인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서울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수는 증가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예전에는 3, 4인 가구가 어떠한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도를 한다 하면은 지금은 1, 2인 수요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1, 2인 수요들이 몰려들 수 있는 곳은 결국에는 일자리 주변으로 몰려든다는 점이죠. 그래서 가산동, 특히 금천구 안에서도 가산동이라는 지역은 가산 디지털 단지 업무 단지를 끼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1, 2인 수요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함에 따라서 세대수가 증가를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천구가 굉장히 여태까지는 서울 안에서 저평가된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지역은 가격이 오르는데 금천구는 가격 상승이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 이유가 바로 대표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지역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유가 대표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상승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소형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전체적으로 오른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기존에는 이제 금천구 안에서 대표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 상승이 조금 둔화된 그러한 이제 지역 중에 한 곳인데,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6년도에 청약이 열리고 그리고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가 생겨남에 따라서 이 일대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주도한다라는 점이죠. 이렇게 금천구는 일자리는 물론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고가의 아파트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리고 또 1, 2인 수요는 몰려들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수입적인 부분, 그리고 또 공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전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가격 상승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기 새로운 전철 라인, 그리고 또 여기에서 꾸준한 수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기존에는 저평가 받았다가 지금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가격폭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천구 가산동 하면은요, 큰 업무 단지만 생각해도 이곳의 오피스텔 매력이 충분한데 여기에다가 이제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서니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발 호재 다시 꼽아볼까요? 네, 금천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신안산선이 착공이 들어가는 순간부터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데, 자, 이 신안산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안산 시흥에서부터 여의도로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물지가 있는 그러한 곳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바로 요 일대가 되겠죠. 요 일대, 바로 금천구 요 일대가 되겠는데, 이 노선은 이미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완공을 한다라는 점인데, 우리가 이 노선이 개통이 된다 하면 초역세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철 라인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 산업 이러한 부분들로 있어서 교통적인 호재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곳이 금천구이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월곡 판교선입니다. 그러니까 송도에서부터 판교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이어지는 노선인데, 이 노선도 금천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쉽게 환승을 하면 광명에서 환승을 하면 판교까지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판교에 대한 수요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개통 그 신안산선이 이미 착공이 들어갔고, 그리고 또 완공이 되는 순간부터 이 일대는 유동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일대 곳곳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일대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점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어떠한 개발 호재 요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디지털 단지역에 사차하는 직장인들이 많은데 여기에 추가적인 교통 호재 등 다양한 소식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 만나볼게요. 방 2개짜리 오피스텔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이번엔 금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금액으로는 2억 5천에서부터 2억 7천5백만 원이고, 그리고 전세 예상가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2억 4천5백에서부터 2억 7천만 원. 그리고 또 월세 시세는 2천에서부터 월세 9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할 때에는 5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실투자금이 8천에서부터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금천구 가산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상담 원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4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자, 예전에는 저평가 지역이었다면 이제 아파트가 또 들어오면서 이곳 오피스텔도 빛을 발할 텐데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신안산선의 개통 수혜지 지역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 현재로서는 2호선과 그리고 7호선, 1호선 초역세권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아닌데, 신안산선이 개통이 된다 하면은 4분에서 5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물건지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교통이면 교통, 학군, 그리고 또 대형마트, 병원, 이러한 인프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근에 대형 업무단지를 끼고 있다라는 점이죠. 직주근접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 업무단지 근처에서 금천구 가산동의 방 2개짜리 오피스텔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아쉬우신 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제는 서울의 핵심 지역 소액 투자고요. 1:1 무료 상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세미나 그리고 1:1 맞춤 상담까지 도움 주신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선착순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래 전화번호 02-4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김창모 본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상담 방송 끝난 이후에도 꼼꼼하게 도움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도움되는 투자 정보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